쌍용차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채팅방에 이제 초록뱀도 질문을 주셨는데 좀 그 초록뱀은 아마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건 쌍용차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종목별로의 기준에서 변동성을 이제 상한가 제도를 30%까지 이렇게 열어놓다 보니까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제도 30% 등락 범위에 비이성적인 그 등락 범위들이 나오죠, 간혹.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준점을 뭘로 잡을까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해서 만들어 드린 게 여러분들께 교육받은 그대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 그 하54 한님께서 질문 주셨나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딱 멋있게 한 말씀 하시면 되거든요. 자, 있잖아. 쌍용차 있잖아. 이거, 지금 갭상승 나왔지? 그러면 갭상승이 나왔든 갭하락이 나왔든 시초가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전량 정리야. 수익이든 손실이든. 갭상승 나왔을 때 안 따라붙어. 따라붙는 경우는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터졌겠죠? 터지고 나서 이제 잠깐 사이에 양봉이 발생됐겠죠. 양봉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 다만 따라붙었다 음봉이야. 그럼 바로 잘라내야죠. 그러려고 단타를 계획을 하고 그러려고 따라붙고 그러려고 접근해서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런 기준점들이 되겠죠. 요 앞전의 흐름에서도 예를 든다면 미끄러져 내려오고 여기서도 변동성의 매매를 단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매매가 원활해지려면 이제 말 그대로 교육받고 단기 종목에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인 거고, 정상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신 분들한테 30%씩 변동 나오는 종목군을 드릴 수 있다? 없죠. 뭐 예를 들면 현대차야. 뭐 현대차면은 17% 변동성이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변동성이고, 뭐 그런 변동성이면 한 번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변동성이 나오면 땡큐한 거고. 그리고 갭상승에 엄청난 강세 거래량이 터지는데 그 거래량 흐름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로 연동될 수 있는 범위다. 그렇다면 따라붙어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러한 쌍용차의 경우는 단순 논리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쌍용차는 관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관리 종목이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600억, 1,700억 터지고 오늘도 1,300억 터져 있는데 관리 종목 기준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와 있잖아요. 저거는 액티브 펀드 쪽.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자문사, 소형 운영사 쪽에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비교적 그 감사의 기준이 제한적인 쪽에서 물량이 들어온 거죠. 감사를 제대로 하고 규모가 큰 쪽, 그 다음에 그런 자금이 들어온 쪽은 어떻게 대처가 돼요? 이런 종목을 편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감사팀에서 관리 종목을 편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1대1로 관리 종목이지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제대로 된 명문화된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자, 편입의 기준을 잡을 때 관리 종목 안 된다, 뭐 시가총액 얼마 미만 안 된다, 이 다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쌍용차는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이 되는데 그 추세 매매의 변동성이 상한가 한 번씩 들어가고 변동성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거죠. 시장 회전율도 커졌다는 거죠. 그럼 회전율이 커졌다는 거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매수매도 시스템 매매로 매매를 걸어놓은 쪽의 흐름에서 거래가 이제 터져 들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얘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안 한다를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 자금을 누군가가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그 차이인데 주요 주주 지분 채권단 지분 뭐 75%씩 그 외국인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 지분 속에서 누군가가 이걸 장난치려고 들어온다? 이걸 왜 들어오냐는 거지. 누가 장난을 칠 것이며. 채권단이 못 팔아서 한 달인데. 결과적으로는 비이성적인 흐름을 관리 종목 또 채권단 지분이 많은 종목 이런 종목에서 비이성적인 흐름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얘를 뭐 추세 매매로 한다? 추세 매매?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그럼 추세 기준에 어떤 거 5일선을 기준 잡을 거예요? 2일선? 3일선? 애매하죠. 그럼 결론은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욕구 부분에 대해서 해소 부분은 어느 가격에서든 시초가 대비 혹은 고점 대비 시초가 대비 혹은 고점 대비 음봉이든 꼴이든
달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잡아요? 1.5%, 뭐 2% 혹은 3%. 그 기준 잡으면 대처하죠. 그럼 답은 명확해요. 차익 실현. 고점에 따라붙어서 그럼 손절. 그러고 나서 언제 다시 봐요? 이런 때 거래량 터지고 변동성 또 나올 때. 그게 운 좋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큰 변동성이 아니야. 그게 따라붙었어. 근데 그게 이 상한가까지 장중에 갔고 꼬리 붙어서 차익 실현했어. 이러면 상관없죠. 그 다음날 갭 상승에 양봉 나오더라도 발 동동동동 구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날 꼬리 달렸다고 교육받은 대로 차익 실현 잘했는데 갭 상승에 양봉 나와. 이거 뭐야? 교육받은 하나 소용없네 하고 나 빼고 갈까봐 또 따라붙죠. 추격 매수하죠. 그럼 따라붙어도 상관없어요. 따라붙더라도 꼬리 달리면 내려와야지. 6%갭 상승에 따라붙어서 15% 올라가서 꼬리 달리면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받은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음봉, 차익 실현. 나는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격도 교육해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럼 이격도 이번에 다시 배우시든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매각 재료가 있고요. 뭐가 어떻고요. 기사 예상할 거고요. 관리 종목 탈피할 거고 뭐가 어쩌고. 그 공시 나오고 뭐 제대로 된 내용이 없죠? 공시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죠. 결론은 심리입니다. 심리적인 면이고 그 변동성 감당 안 되니까 분석 자체가 안 돼. 뭐라고 분석할 거예요? 얘를 분석할 거예요? 동화성을 분석할 거예요? 정리. 두 번째 이제 초록뱀입니다. 초록뱀도 사실은 이게 분석이 돼요? 이걸 분석한다, 기술적 분석한다? 아유, 거짓말이죠. 기술적 분석하는 거는 변동성 매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지. 얘를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변동성 매매냐, 아니면 추세 범위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얘를 가지고 딱 이거 끝내줍니다. 초록뱀이요, 어쩌고저쩌고, 방탄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그거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런 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적꼬리에서. 예?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안 속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근데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흔들리신다고. 뭘 흔들리냐면, 자, 보셨죠? 보셨죠? 윗꼬리 달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지고 가면 됩니다. 5일선 안 깼어요. 그럼 조금 전에 쌍용차 보셨죠? 5일선 깨려면 쌍용차는 어제 상한가였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밀려야 되는데 오늘 고점 대비 30% 밀려야 되는데 5일선 안 깼다고 가져갈 거예요? 응? 혹은 자, 윗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해. 왜 안 해요? 이거 또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또 가요? 왜 또 가요? 대주주 지분 제로인데 왜 또 가요? 설명도 못 해. 결론은 종가선 갔잖아요. 계속 갖고 가서 이렇게 된다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돼요. 여기 윗꼬리 차익 실현이죠. 윗꼬리 차익 실현이잖아. 방송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에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 내고 5분봉 기준에 잘 대처하셨고 그 다음날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든 음봉이든 꼬리 달리든 음봉으로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그 다음날 또 거래 터지면 단기 매매하고 윗꼬리 달리면 또 차익 실현해야죠. 기계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날 거래량 없죠. 지금 없으니까 변동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얘기가 아니라 변동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준 좀 명확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난 추세 매매를 하겠다. 얘는 무조건 오를 거야. 누구처럼 유비코스 홀딩스 보실까요? 얘가 왜 올랐는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유비코스 홀딩스 작년에 미친 듯이 땡겨놔. 이렇게 8,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작년에 정배열 다 하면서. 아니 근데 거래대금은 1,000억이 나오질 않아. 거래대금 자체가 1,000억 나오는 날이 두 번인가 몇 번 없어요. 몇 번도 아니라 아예 없네. 500억? 아니 근데 얘를 땡겨놓은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겨보면은 10,000원? 그 5만원 간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무조건적으로 추세 매매할 거야. 뭔가 얘는 있어. 밑도 끝도 없이 추세 매매해서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대신에 이제 5일선 이탈되면 순절하겠다, 차익 실현하겠다, 이 기준만 잡으면. 그죠? 막연한 거죠. 사실 얘가 왜 오른 거야? 막연한 거죠. 이렇게 오르고 이는 왜 빠져? 막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펀더멘탈 매매한다고 거짓말쟁이들
펀드멘털 매매하고 셀트리온 끝내줘요. 셀트리온이 대장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날라차기를 하라니까요. 아, 그렇게 대장인 애가 시가총액 3위까지 땡겨놨다가 그게 60% 빠지나요? 응? 양 60% 가까이 빠졌죠. 신라젠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비이성적인 오버슈팅을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으면서 이걸 용인해줬다. 꼭 보면 응? 이런 흐름들이 나온 후폭풍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 초록백 나빠요가 아니에요. 우리도 뭐 교육용입니다 하고 뭐 보여드리고 뭐 수익 내셨죠 뭐 이렇게 이런 정도 까불까불 해버리잖아요. 그럼 결론은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추세매매 아까 꼬리 달렸는데 5일선 지키는 거 이거 그러면 5주선 지키는 거 보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결론은 뭐냐면 명확해야 돼요. 얘를 추세매매하고 얘가 끝내줍니다. 뭐가 끝내줘? 대주 지분도 이게 뭐 매각이 돼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컨센서스 자체도 안 나오고 실적은 지금 뭐 얼마가 나와요? 매출액 부분 485억에 합병이 됐든 M&A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개판이잖아. 말 그대로 시가총액 3,800억짜리 그냥 이슈 가지고 매매가 돌리고 뺑뺑만 돌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죠. 어떻게? 거래량 터져 양봉이야 오케이. 상한가야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갭상승 나왔어 8%야. 야 이거 골치 아픈데 따라붙어 말어. 에라 모르겠다. 1조 미만이니까 8% 10%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대더라. 그럼 따라붙었어. 그럼 고점 대비해서 3,000원 대비해서 3% 밀리면 90원이고 2% 밀리면 60원이야. 밀렸어. 에라 차익 실현이다. 그 다음날 차익 실현 잘했네. 개파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날 거래량 터져서 들어가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다고 치면 5일 전 이탈됐으면 정리.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정리해 놓고 거래 터지면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정리해 놓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바닥에서 잡아주지 왜 자꾸 돌리면 바닥에서 잡고 싶죠. 근데 떨어지는 칼날이 돼버리잖아. 실패가 되더라도 돌려지는 흐름이 확인이 되면 그때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망치형이 되면서 하물며 대형주도 그렇게 기준을 잡는데 얘는 그래도 뭐 예를 든다면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치고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18만 8천 원 돌리면 편입합니다. 빵 하고 들어왔는데 종가는 어찌됐건 18만 7천 원에 그 다음날 5일선 탈환 못하고 무너져 버렸죠. 오늘 기준에서도. 바닥에서 사면 좋은데 바닥에서 계속 떨어지면 살 거냐고. 돌리면 사면 된다니까. 근데 거래량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중 채워놓고 주력으로 보니까 가지고 가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믿을 구석이 있어서 뭐 밀리더라도 눌리더라도 여기서 변동성도 제한적이잖아요. 솔직히 뭐 얼마나 변동이 나와.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막말로 이런 데서 또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있다가 결국은 이런 데서 쫓아붙게 되는데 견디다가 이게 뭐 되겠어 하다가 견디다가 이런 데서 보셨죠 하게 되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따라붙고 역시 난 매매는 좋아. 근데 꼭 고점을 놓쳐 이렇게 된다고. 고점을 놓치는 게 아니라 추격 매매를 했을 때는 여기서 따라붙었을 때의 기준을 명확히 잡으면 되죠. 나는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라든가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이만큼 올라와 있는 종목을 따라붙을 정도면 우왕좌왕 하면 안 되고 결국은 5일선 지켜졌으니까 가지고 간다. 거기까지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5일선 이탈되면은 바로 누구나가 보는 심리선이니까 이탈되면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5일선 다시 올라타면 들어간다. 무슨 소리야. 5일선이 뭔데 그렇게 중요해. 거래량이 터지면 들어가는 거죠. 5일선을 우상향일 때 따라붙는 5일선의 기준은 그건 대형주 정상적인 종목에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땡겨볼까요? 이럴 때 거래량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럴 때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초록뱀을 여기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얘는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이럴 때는 다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땡긴 게 여기서부터 지금 8월달 근데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거래량도 안 보이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아까 쌍용차처럼. 그래서 결론은 정리입니다. 정리하셨다가 거래 터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끌려갑니다. 대형주도 하물며 좀 솔직히 버거운데
소형주, 중형주는 안 돼요. 위험하죠. 초록뱀 일단 정리 기준. 교육 받으세요. 교육. 교육은 저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셔서 교육의 기준에서 좀 대처를 좀 하시고, 지금같이 좋은 장에 흔들릴 때 여러분들 스스로 복귀 한번 해보고, 야 이걸 여기서 서울바이오시스를 따라 붙어야 되나. 거래량이 없다 그랬어요. 변동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버겁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넷마블 나 지금 들어갈까 말까. 그럼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거래량 없죠 사실. 그럼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력 기준에서 중기적으로 볼 때 윗방향성이다 라고 하니까 일단 5일선 공방 나와 있고, 어차피 비중 채워가고 있고 하니까 들여다보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기준을 잡을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 기준점을 설정하실 수 있을 만큼, 특히 이제 개별주들 아주 단순 명료해요. 개별주들은 후성 샀는데 좀 봐주세요. 홍빠님 식사하세요. 예. 1시에 그 영균님께서 보내주신 뿌링클 닭이 온대요. 그래서 1시에 먹어야 돼. 그래도 그 전에 좀 쉬어야지. 후성 보겠습니다. 후성이 사실상 그 동진세미캠하고 후성하고 같이 움직였었죠. 작년에 애국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관련해서의 마찰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쪽도 똑같아요.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죠. 그 결과적으로는 좀 정리 기준인데, 일단은 이쪽 그 초록뱀하고 쌍용차 올려드리고 나서 후성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면 그냥 볼까요? 16분이니까. 오케이. 예. 자, 후성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의 흐름인데, 매직 시그널이 일봉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꺾여버렸죠. 꺾여버렸고, 지금 망치형 뜨는 거 아니냐. 망치형이 뜨기 위한 기본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겁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의 기준이라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라면은 그나마 뭐 차익 실현한다 생각하면 되죠. 고점을 놓쳤어도.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라면은 이걸 어디서 왜 샀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런 때 사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때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그게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정리의 기준이 맞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추세적인 매매로 놓고 보신다 해도, 사실상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이 강세를 띄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2만 원대 들어간 물량을 3만 1,000원대 차익 실현했고, 또 그 5만 원 넘길 때 흐름에서 방안에서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단기 공략 성공하신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럼 동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화학 정유업체 들여다봅니다 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이쪽도 뭐 똑같긴 합니다만 7,600원짜리 단기적으로 거의 더블을 내놨어요.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근데 이쪽의 기준에서는 뭐 우리 입장에서 뭐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거나 그런 범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솔루션은 예를 든다면 그런 흐름 속에서 뭐 요런 자락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여기서 이제 따라 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니콜라 등의 영향으로 이제 좀 조정이 좀 다소 과하다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대처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쪽은 거래량 자체도 원체 죽어버렸어요. 그죠? 저쪽 그 하나솔루션의 거래량 대비해서 원체.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 그 돌려질 때의 흐름이 뭐 거의 뭐 비이성적인 뺑뺑이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은 사실상 가지고 가서 쥐고 가는 쪽을, 쥐고 이제 뭐 흐름을 가져가는 쪽은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다지. 다만 여기서 이제 들어 올릴 때 수급 범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뭐 공매도 상환인지 추세의 범위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대략 예측을 범위를 잡아보면은 이런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여기서부터의 그 수급 개선폭이니까 작년부터, 그렇다면은 공매도 상환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의 뭐 마무리 단계고 이제는 추세 매매 기준, 편입 기준의 기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의 기준인데 뭐 그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또 들어온다, 뭐 평균 단가 맞추러 또 들어온다, 이거는 예단을 못 해요. 그래서 어차피 IT 후성 쪽이 저기로 분류가 되나요? 화학 쪽으로? 이게 이제 뭘로 분류가 되죠? 수소? 어찌됐건 그 테마 분류가 되고 또 기업 그 기준에서의 흐름 자체 화학 기준으로 돼 있고 저도 잘 몰라요. 봐야 알지. 그래서 뭐 화합물인데 이 뉴스 등이 뭘로 떠 있죠? 어차피 펀더멘탈로 가는 종목은 아니고 뉴스 등이 이제 떠 있는 어떤 이슈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슈 부분 감안해서 변동성이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수급 부분이 들어온 거고 그 수급 부분은 사실상 뭐 규모나 실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IT 또 화학 부분도 놓고 보고 있고 이쪽 업체도 뭐 그렇게 비이성적인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어찌됐건 가져가신다라고 감안한다면 수급 범위 놓고 보시고요. 방안에서는 가져가는 쪽보다는 잘라내시고 거래량 터질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후성의 경우는 어차피 이럴 때 들여다본다. 우리도 만약에 거래량 기준을 설정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서 변동성의 매매를 놓고 보는 거라서 거래량이 없으면 변동성은 안 나오겠죠. 그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안 나오죠. 그럼 정리하셨다가 거래량이 나오면 그때 변동성 매매. 그럼 펀드멘탈로 접근을 하겠다. 추세 범위로 놓고 보겠다. 추세 범위나 펀드멘탈로 놓고 보기에는 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시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뭐 개별 매매 기준이니까 마지막 최종 선택은 이제 하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어 있어서 정리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거래 터지면 그때 다시 들여다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